여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에 도론도담 시간입니다. 예, 뭐 앞에 차도 좀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궁금하시죠? 여기가 어딘지, 이것들이 또 어디로 이동했나,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건데, 뭐 단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예, 아직 뭐 감이 안 오신다, 그런 분도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확실하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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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글자 부분이 포커스가 안 잡히네요. 신라 스테이 되겠습니다. 예, 일요일 저녁인데 그래도 불이 뭐 좀 들어와 있네요. 한 4분의 1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라스테이 있는데 부산에는 뭐 해운대 한 군데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뭐 또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앞꼭지에 예, 자리 잡았던 데서 방향만 180도 바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다 쪽이 아니라 바다 반대 방향, 예, 반대 방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니까야 교리책에 거품을 무는 이유, 예, 요거 25년 10월 26일, 예, 한 일주일 됐죠. 방영된 그 촬영분에 대해서 댓글들을 또 올리셨잖아요. 그걸 또 이제 제가 캐치를 해가지고 순서대로 쫙 정리를 했는데, 일단 바람의 금객님 올리신 댓글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도는 팔정도이다.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았다고 선언하시는데 중도는 팔정도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팔정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된 것이 되지요. 그러나 선불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해석을 수긍하지 않고 늘 다른 주장을 해왔는데, 뭐냐 하면 팔정도가 중도란 말은 사실은 팔정도를 할 때 정도가 중도이고, 그 말은 8가지 분야의 행동을 할 때, 괄호 열고, 볼 때, 생각할 때, 말할 때, 땡땡땡, 괄호 닫고, 행동을 할 때 바르게 행동하는데, 8가지 분야의 행동을 할 때 바르게 행동하는데, 그 바르다는 점이 바로 바르다는 바를 정자죠. 바르다는 정이 바로 중을 의미한다. 가운데 중을 의미한다. 정견은 바르게 본다는 것이고, 그것을 중으로 본다, 중도로 본다는 말이다. 이때 중은 이변 비중이다 라고 해왔는데, 강묵스님도 니까야 경전 그 분석경 등과 주석서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강묵스님도 니까야 경전을 근거로 팔정도를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견에 관해서는 저와 동일한 주장을 하네요. 웃음 표시 괄호 열고, 지금까지는 선불교의 입장에서 홀로 외로운 주장을 해왔는데 말입니다. 웃음 표시 괄호 닫고, 즉 정견이란 사성제에 대한 지혜이고, 분석경 이게 나온답니다. 사성제에 대한 지혜이고, 까짜야나경에서 비유 비무의 중도, 비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비유 비무의 중도, 12연기,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겼습니다. 12연기 사성제를 가지고 이 연기의 가르침이 바른 견해라고 하네요. 즉 바른 견해란 비유 비무로 보는 것이다, 괄호 열고 중도로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성제의 집은 12연기 유전문이고, 괄호 열고 생김으로 비무, 그러니까 이 유전문은 뭔가 생겨나니까 뭐로 인해서 뭐가 생겨난다, 뭐 이런 거죠. 생겨나는 거니까 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무가 된다라는 거죠. 사성제의 집은 12연기 유전문이고, 12연기 유전문이다라는 거죠. 무명에서부터 노사같이 쭉 흘러가는 유전문,
사성제의 멸은 12연계 환멸문으로 사라짐으로 비유, 유가 아니다 이거죠. 환멸문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럼 이거 뭐 강목 스님의 의견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런 것도 괜찮네요.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 12연기를 근거로 정견의 정, 바르다는 것은 비유, 비무, 중도를 의미한다는 것이며 정견한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볼 때 중도로 본다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정견은 중도로 보는 것이고 팔정도는 8가지 분야에서 중도로 행한다는 것이지요. 강목 스님은 정견에서만 저렇게 보고 나머지에서는 다른 구체적 세목을 들고 있지만 제가 보건대는 가장 중요하고 처음인 정견에서 저렇게 봤다는 것은 부처님의 기본 입장이 정도는 바로 중도로 향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팔정도 맨 처음에 나오는 정견에서 이제 저런 식으로 중도를 지향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응용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중도로 통하는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제가 평소에 홀로 외치던 것이 이제 경전적 근거와 강목 스님과 같은 동일한 견해를 가진 분을 찾았네요. 물론 정견에 한해서만이지만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중도도 별로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가지고. 왜냐? 이걸 자꾸 중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중도가 이게 개념화돼. 그래서 이게 또 중도를 또 뭐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변을 떠나버리면은 되는데 그럼 그냥 저절로 돼. 근데 굳이 그걸 중도라고 불러가지고 또 뭔가 하나 개념화를 만들어내야 되느냐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거 또 초기불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꼭 이런 걸 만들어내야 돼. 확실하게 이거 입장 표명을 해야 돼. 아무튼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번 불법은 중도법일 뿐이 중도 1법일 뿐이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인데 보면 볼수록 그렇네요. 결국은 중도법으로 결론이 나네요.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고 니까야 도처에 그렇고 용수도 중국 선불교도 그렇네요. 그래서 불법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이지요. 간이하다고 하지요. 간단하고 쉽다. 유교에서 도는 간이하다고 한 그 말이지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뭐 그냥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이게 전 진짜 이거 니까야에 대해서 의심을 해서 그런지 좀 이런데 좀 거슬려. 왜 거슬리냐면은 이 경덕 전등록에 거기 보면은 선사들,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의 대표적인 선사들 뭐 이렇게 압축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 보면은 막 이게 개념화 시키고 뭐 이렇게 내세우고 이런 거 무지하게 싫어하거든요. 그거 작업하지 말라고 막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게 그냥 소탈해요. 그러니까 학자로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뭐 이런 그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오면은 찾아와서 물어보면은 뭐 대답해주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상당법어 뭐 그런 데서 이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가르침의 상당법어의 내용도 보면은 다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개념화 하지 마라, 뭐 일종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을 보면은 뭐 단촐해요. 그냥 뭐 복잡한 그런 거 전혀 없어. 전혀 없고 뭐 그냥 유머러스해. 일단은 사람이 좀 즐겁게 살려고 해요. 막 고민하고 이거 왜 이래야 되지 막 하면서 뭐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유머, 위터, 뭐 해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말도 좀 재밌게 하고, 뭐 행동도 재밌게 하고, 뭐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소문만 먹네 스타일, 뭐 그런 거단 말입니다. 저는 고타마 시트라타 부터도 이랬을 것 같아요. 그냥 소탈하게, 간이하게, 여기 간이하다.
간단하고 뭐 쉽다 이거죠. 예. 요렇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뭐를 만들고 이건 유전문이고 또 이거 뒤로 가면 환멸문이고 있잖아. 뭐 그래서 뭐 이렇게 환멸문 따라가면 너희들이 아란이 된다. 뭐 사상팔배에 들어간 이거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다 이거 부파불교를 거치면서 거의 6세기, 7세기에 이게 이 니까야가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투영하지 않았나. 그래서 붓다의 원음은 거의 뭐 10% 많이 10%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1%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교 교학상의 교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한 1%만 반영이 된 것 같고 나머지 99%는 그냥 이 부파불교 논사들 작품, 뭐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 외에 교리 이외의 어떤 비유라든지 뭐 기타 등등 해서 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땅의 흙을 한 꼬집 집어서 얘들아 이 흙이 맞냐 저 땅이 맞냐 하면 땅이 뭐 10배, 100배, 10배, 1000배, 10만 배 커옵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 맞다. 뭐 니들 말이 맞다. 땅이 훨씬 크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산도 그러고 뭐 바다 두 물이 합쳐지는 부분 뭐 어쩌고저쩌고 쌍유다니까에 그 좀 있는 게 많이 나와요. 3권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고 재밌게 간이 예? 평범하게 평범 속에 도가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주변에 다 보이는데 이런 데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쭉 하고 또 이거 뭐야 저거를 교학적인 교리적인 그런 것도 쉬운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쉬우면서도 쉽고 재밌으면서도 전곡을 팍팍 지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내일 또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 그 3권을 그 부분에 표시를 해놨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이제 스가모니 붓다는 사실상 이제 일평생 사시면서 이 29살의 성도, 그 다음에 이거 29살의 출가, 6년 수행, 35살의 성도, 그래서 80살까지 사셨다. 45년 동안 이제 길 위에서 가르침을 펴다가 길에서 돌아가셨다 할 때, 이거 45년 동안 복잡한 거 그런 거 안 하셨을 것 같아. 얘들아 사성제 고집열도인데 있잖아. 도 부분에 있어서 팔정도 8가지니라. 처음은 정견이고 니라 이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설령 하셨다 해도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었을 것 같아. 어떤 사람한테 야 넌 정견해라 하고 또 딴 사람한테는 야 닌 정념해라. 또 다른 사람한테 니 정정진. 또 다른 사람한테 정정. 그러니까 스타일이라든지 처해 있는 환경에 다 맞춰가지고 어떤 그 특별한 X나 Y가 그 수행을 하면은 이거 아란으로 향하는 길이 쉽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확실하게 도달하게 보인다든지 할 때 그 한 가지를 탁탁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건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걸 편집을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8개를 다 모아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고. 아니 그 8개를 어떻게 해? 한 개도 하기를 제대로 하기가 벅찬데 진짜 그러니까 이게 좀 사기다라는 거예요. 아원법상의 사기성.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의 내피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또 이 바람의 금객님 주장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스갯소리. 우리 자유한국님은 줄여서 내가 자한님 이렇게 하면은 좀 부르기 좋고 뭐 이렇게 듣기도 좀 그렇잖아요. 자한 하면 그 한자는 한국 할 때 한자가 아니고 한가로울 한자, 쉴 한자 이거 쓰시면은 스스로 한가롭다 뭐 이렇게 되면 본명이 좀 멋지잖아. 근데 이 바람의 금객님은 바금 이렇게 하려니까 이거 뭔가 좀 거시기야. 그렇게 해서 줄이지를 못하겠어. 줄이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바람의 금객님 이렇게 하니까 참 거시기합니다 진짜. 아무튼 이 세 번째 넘버 3 무위법계 초월계 열반계는 고통 번뇌가 소멸되었고 해탈하여 대자유이고 대자유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위법계, 초월계, 열반계는 고통번뇌가 소멸되었고 해탈하여 대자유이고 그곳은 불상부단, 비유비무, 가지도 오지도 머물지도 않고 여기도 저기도 중간도 아니다입니다. 예, 뭐 동의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것도 이제 이거 유마경을 가지고 딱 얘기를 하면은 이것도 또 이제 딴지가 걸리죠. 아니 고통번뇌 이거 소멸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고통번뇌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해탈에 들어가 버려. 거기서 대자유를 얻어야 된다. 요게 이제 유마 그사의 지론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 니까야 대 유마경. 예, 요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제 생각입니다. 네 번째 넘버 4 네 번째 12연기법은 고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이야기이다. 니까야 도처에서 부처님은 12연기는 고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이야기이지 존재 주체의 발생 소멸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괄호 열고 나 온 12지의 실체성을 부정 괄호 닫고 존재를 거론해도 결국은 고뇌의 발생 소멸에 관한 결론에 이릅니다. 괄호 열고 말씀의 주체가 반복되니 저도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거 뭐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정신은 뭐 찬성을 하는데 이거 참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그걸 문자 만들고 해서 올리고 하는 이것도 곤대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1번 4-1번 초기 불교의 기본 입장은 중생의 현실 실체는 고이다입니다. 2번 그래서 그 원인을 추적해 올라가는 것이 12연기의 시작이지요. 즉 역관의 유전문인 거지요. 3번 반대로 수행은 무명과 가래 부분을 끊는 것으로 그건 순관 환멸문이지요. 괄호 열고 재미있는 것이 소멸문이 아니라 환멸문이라고 쓴 것이네요. 즉 12연기 12지도 실체가 아니라 환영, 꿈이라고 보는 전제가 있네요. 뭐 요런 거는 뭐 그럴듯하죠, 그죠? 이 환이멸한다. 그러니까 이거 다 환영이다라는 거지. 예. 요렇게 보면은 또 소멸되는 게 이제 멸해지는 게 당연하죠, 그죠? 니로다가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자, 4번 8개송품 11경은 요 수단 이파트에 나오는 8개송품 말하는 거죠. 8개송품의 11번째 경 11경은 무명, 행, 식 부분을 한 묶음으로 묶은 지각 괄호 열고 쌈냐 괄호 닫고 지각이 원인인데 이 무명행식 이 12연기의 요 무명행식을 그냥 지각 즉 쌈냐라고 본다는 거죠. 11경은 그것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면 이 쌈냐 지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면 그러면은 무명행식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면 괄호 열고 놀라운 중도법 느낌표 2개 괄호 닫고 색도 없고 고뇌도 없다고 한 거지요. 이게 바로 이거 뭡니까? 유마거사가 무명행식을 없애야 되느니라 하는 뭐 성문인가 뭐 보살을 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진짜 그런 거 안 없애고 그냥 해탈하는 게 그게 진짜지. 안 없애고 열반에 들어가는 그게 진짜지. 뭐 그런 걸 없애야 된다고 하느냐 뭐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뭐 8개송품 11경은 무명행식 부분을 한 묶음으로 묶은 지각이 원인인데, 그러니까 지각이 원인이다. 쌌냐? 그것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면 색도 없고 고뇌도 없다고 한 거지요. 그럼 요 부분 숫단 이파트에 나오는 8개송품의 11경의 내용이 이거 뭡니까? 이거 유마경 내용하고 통한다는 거야. 그런데 뭐 대성이 뭐 불교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좀 웃기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놀라운 이런 이 연결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분도 이 바람의 검객님도 이 대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다 이게 보이는 거야. 근데 소송만 딱 부분 니까야만 딱 공부를 해가지고 뭐 그것이 제일이다 하고 다른 거 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보여. 어떻게 대성하고 연결되며 어떻게 이 선불교하고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질문인 11에서의 이 명색, 답인 12에서의 색, 그러므로 색은 명색과 같은 것으로 본. 질문인 11에서는 명색, 답인 12에서는 색, 그러므로 색과 명색은 같은 것으로 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8개송품이 후대의 12연기 설명보다 훨씬 핵심을 찌르네요. 이 바람의 검객님도 이렇게 보시는 거지. 이게 맞는 거지. 이런 시각이 맞는 거죠. 이 핵심이 맞지. 자, 5번 갑니다. 12연기는 고의 원인을 찾고 그걸 소멸하는 법. 고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연기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상의 고의 원인을 찾아가고 괄호 열고 유전문의 역관, 즉 발생의 원인을 뒤에서부터 찾아감, 괄호 닫고, 그 원인이 밝혀지면 앞부분에서 고리를 끊는 법을 말함. 환멸문의 괄호 열고 환멸문의 순관, 즉 앞에서 원인을 제거하여 고를 제거함, 괄호 닫고, 무명과 가래에서 끊자고 말함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이나 가래에서 끊는 게 사실은 제일 확실하긴 한데 이게 이제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외에 다른 부분에서 이 끊어지는 게 쉬운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무명하고 노사를 딱 연결을 시켜서 염주처럼 하나의 고리로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이게 끊기 쉬운 부분을 딱 끊어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가 결국은 이제 윤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물이다라고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윤회로 상징될 수 있는 그 12지 중에 뭐 끊고 싶은데 끊으면 되는 겁니다. 굳이 꼭 무명하고 뭐 가래에서 끊을 필요는 없죠, 그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6번 인과적 연기법과 비인과적 연기법. 자연과학 현대 철학하는 분들의 분류법인데 12연기법의 출발은 중생의 현재의 고의 원인을 찾아 소멸시키자이지만 그것을 세상의 이 존재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확장한 것이지요. 괄호 열고 부처님은 이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함. 다만 쌍유따니까야 첫 번째 경은 세상의 생성 소멸의 존재 문제를 다루기는 함. 이게 이제 존재 문제로 가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깨를 하는데 이 연결 고리를 끊는데 이게 이제 좀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존재 문제로 봐도 돼. 저는 뭐 쉽게 말해서 존재 문제로 봐가지고 그게 딱 들어오는 분은 존재 문제로 봐도 된다고 봐요. 된다고 보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붓다는 설법하는 스타일이 뭐냐 하면은 한목적적이에요. 한목적적 목적에 맞는 이 설법을 하거든요. 목적 달성. 그때 당시 초기 불교 스타일로 보면은 아라한 성취죠. 아라한이 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는 거지. 야, 이거 뭐 존재론이냐 관념론이냐 뭐 그건 이제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저의 뇌피셜입니다. 자, 6-1. 6-1 엄청 복잡한데 일단은 한번 제가 쭉 읽겠습니다. 복잡하기보다는 길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걸 다 끝내야 되니까 6-1 인과적 연기법이게 12연기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지요. 인과적 연기법 이게 12연기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지요. 시간적으로 앞선 원인에 의해 다음의 결과가 생겼다는 것이고
존재론적으로도 가능한 이야기이지요. 뭐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저하고. 근대과학, 뉴턴적 과학의 출발은 이런 인과법을 전제로 한 것이지요. 데카르트 뉴턴 패러다임에 의하면은 요런 게 확실하게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 이거 철저하죠. 자, 6-2 비연기적 인과론. 이것은 대성불교적 인드라망적 중중무진의 법계 연기로 화엄경의 법성계의 연기지요. 먼저 외부의 어떤 것도 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것도 역시 그렇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철학적 비인과적 연기로 현재 먼 우주에서 우주 끝에서 개미 한 마리가 있다가 죽으면 지구에 있는 사람에게 개미가 있는 우주에서 개미가 없는 우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야, 비유 참 멋집니다.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든 않든 그 사람의 세계가 달라졌다는 거지요.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세계가 전 우주와 그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비인과적 철학적 연기법이지요. 비인과적이라고 굳이 붙인다면 가능하겠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이건 원칙적으로 중생계 물질계의 이야기이고 그 법칙이 유위법계가 아닌 무위법계 초월계에도 해당되느냐 문제인데, 누차 말한 대로 부처님은 가전연경에서 12연기 사성제법으로 생함으로 비무, 멸함으로 비유, 그래서 비유 비무라 했는데 이것은 중생계의 더 깊은 실상이고, 그래서 무위법계 초월계의 법칙으로 넘어가 버려서 비유 비무 중도법, 그건 팔불정도 열반계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중생계의 현상은 무상고무아이다 했다가 그걸 더 파고 들어가니 현상계의 법칙이 12연기 사성제법이 비유비무의 중도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초월계 열반계 무위법계의 중도법 비유비무 팔불중도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괄호 열고 결국 번뇌적 보리인가요? 하하하. 괄호 닫고. 이게 복잡하게 나가면은 이 자체가 이거 번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좋은 말 이런 거 이게 진리에 여법한 진여의 말씀이라도 이게 복잡하게 전개되면 이거 머리 아프다라는 거죠. 예. 아무튼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게 하면은 이걸 다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이것도 딱 복잡하다 이래 될 수가 있죠.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원효 대사가 어느 날 일면식이 없는 어떤 천민 비슷한 사람이 찾아와서 원효 대사를, 그래 제자들이 못 만난다 하니까 그래 가가지고 있잖아, 예전에 우리 같이 공부하던 도반이 찾아왔다고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니까 두 사람은 다 서로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고 하니까, 야,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경전 싣고 다니던 소가 지금 죽었다. 그러니까 장례 치르러 가자. 그래서 두 사람이서 갔는데 이제 이 뱀복이고 찾아온 사람은 뱀복이고 뱀복이 모친이 이제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데 한마디 해라 하니까 원효 대사가 나지 마라, 죽는 것이 괴롭다. 죽지 마라, 나는 것이 괴롭다. 이렇게 하니까 뱀복이 이분이 어렵다, 복잡하다, 간단하게 해봐라. 생사계고 나고 죽는 게 다 고다. 그렇게 했다는 게 삼국유사인가 거기 실려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쉽고 간단하게 하셔야 돼. 이거 복잡하게 하시면 안 돼. 중중법계 화음이 원래 좀 이렇게 이래요. 화음이 현란하게 나가. 근데 말은 다 맞아. 한마디 이렇게 이거 의상대사 일성법계도에 나오는 중중무진 법계 그 내용들 다 이렇게
비춰보면은 다 맞는데 복잡하다는 거지.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 나중에 대선 가면 또 한번 뭐 다루겠죠, 그죠? 7번 다시 한번 중생계 유의법계는 고인가? 누차 말한 대로 니까에서 부처님의 기본 입장은 중생계의 실상은 고이다는 것이죠. 이 7-1번입니까? 아무튼 뭐 중생인 천신이나 해오자들 입장, 천신도 중생이지 뭐. 중생인 천신이나 해오자들의 입장, 중생은 상락아정이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상 항상하고, 락 즐겁고, 나라는 것이 있고, 정 뭐 깨끗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바로 범천 초대경에서 천신이 자기는 상락아정하다고 하니까 부처님은 아니라고 설득했고, 쌍유타 니까야 첫 번째 경인 법만경도 결국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 대성불교의 본래 부처라는 사람들도 그런 것이지요. 대성은 뭐 열반을 상락아정이라고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는 그런 사람을 해오론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해오론자로 부릅니다. 누차 강조하듯이 감옥 밖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데, 감옥 문을 나가는 순간을 말하고, 나가는 순간의 사건, 이벤트를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정오를 보이라는 거지요. 해오자는 본래 부처라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상락아정이라 하지만 정오가 아니고 부처님이 직접 망상자라고 불렀던 부류이지요. 7-2번 중생계의 실상 당근 오온 특히 색 몸은 노병사하여 무상하고 그러니 고이고 벌화 공 실제 없음. 벌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뭔지. 무아이다. 이것을 통찰하면 염호 이옥 해탈하리라. 특히 색 몸은 노병사하여 무상하고 그러니 고이고 공 실제 없음 무아이다. 이것을 통찰하면 염호 이옥 해탈하리라. 뭐 이거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누누이 뭐 설명을 해놓으신 대로 염호 이옥하면은 자연스럽게 무아 상태가 되고 이제 해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염호 이옥 이거 필요합니다. 이게 제 경험상으로는 염호 이옥부터 이제 출발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이제 고골관, 백골관 뭐 이런 게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출발을 해도 이 염호 이옥이 제대로 안 돼. 그 염호 이옥이 제대로 되려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무아 통찰, 이 바람의 근경님 스타일대로 하면은 이제 무아에 대한 것을 무아 통찰이 되고, 제 스타일로 하면은 이 근원에 대한 접촉. 그러니까 딱 해보시면 알아. 해보시면 딱 접촉하는 순간 염호 이옥 이게 해탈까지는 몰라도 염호 이옥이 자동방으로 딱 돼. 그리고 뭐 오만정 다 떨어져. 그래서 염호 이옥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노력할 필요가 없어. 이게 자동방으로 딱 돼버려. 아무튼 뭐 저는 그렇습니다. 자, 11번 연기법의 적용 범위를 줄여라. 부처님의 기본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12연기는 존재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고의 발생과 소멸의 문제인데, 현재의 고의 원인을 역추적에 올라가서 그것을 없애면 된다는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확대 해석하려는 제자를 꾸짖고 나는 고의 발생과 소멸만 논한다고 했습니다. 골치 아픈 존재 문제는 주로 침묵, 무기해증. 이게 이제 이런 존재 문제를 따지게 되면 도움이 안 돼. 이제 미로로 밀어넣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상대방을.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잘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아란을 속히 달성하는 뭐 이게 전수경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원하 속덕 개족동입니까? 그 다음에 원하 속성 반야선 뭐 어쩌고 뭐 나오죠. 빨리 아란되라 이것이. 예,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11번 내용 간단하게 고와 고의 원인, 고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요걸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복잡하게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가지 그걸 다 어떻게 해요? 팔정도 8가지 동시 패션으로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이고 진짜 답답해. 그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은 저는 그 쏟아봤나 수다원 바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안 돼. 예, 지금 스타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12번 역관 순관과 유전문 생멸문. 역관 중생의 현실은 고인데 그 원인이 뭐냐를 찾아가는 것. 역관 유전문 순관 원인이 없으면 그 결과도 없다고 내려가는 것. 순관 환멸문 역관 환멸문도 가능하고 순관 유전문도 가능하지요. 설명의 필요에 따라서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지. 순관 역관은 딱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자유스럽게 그냥 자동방으로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자기가 가 있는 경지에 따라서 앞뒤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도 괜찮네요. 예, 요런 방법도 일단 괜찮다고 봅니다. 자, 13 불교는 과학인가? 당연히 아니지요. 그 당시 수행 철학계에서는 자연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학파들이 있었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아지타케사 캄발린 유물론자 그런 거죠. 부처님은 종교 수행은 오직 나의 문제, 마음의 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불법은 중세의 이 고의 생멸만 논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좀 평면적이라고 저는 보고 사실상 이 화엄경 같은 그런 이런 입체적인 세계, 좀 복잡한 세계지만은 그런 것도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 중생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소위 말하는 그 10대 제자급 혹은 장로급 그런 고제자들, 높은 경지에 간 제자들하고는 이야기가 다 됐지 않을까. 예, 서로 검토를 다 하고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성에서 볼 때는 이 아함은 수준을 낮춰서 이야기를 한 거고, 사실 이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그 현상계를 넘어서 또 전개되는 어떤 연기의 현상 이런 것은 다 이 화엄의 사종법계에서 등장하는 중중무진 연기 그런 쪽으로 다 이렇게 확인을 하셨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우리 바람의 금객님은 요런 거는 이제 지금 과학하고도 좀 통하는데 그런 건 검토가 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현대에 와서 과학적 제가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과학적 성과와 일치된 면이 많지만 사실은 그러거나 말거나 이지요. 중생의 마음에 그 번뇌만 없애면 그걸로 끝이지요. 그것이 유효열반의 의미지요. 이것도 의미 있습니다. 예, 이것도 좋습니다. 일단은 이게 돼야 돼. 돼야 다른 것도 보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이 과학적 불교 이렇게 안 보고 불교적 과학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왜냐, 저거를 보면은 이 법화경이나 화엄경 이런 걸 보면은 아니 이거 벌써 그때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양자역학적 사고방식이 거의 다 전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주관은 여러 가지 우주관이 나오잖아요. 그 일념적시 무량겁, 일미진중 함시방, 요 화엄경의 그
중중무진 연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유튜브에 막 올라와. 무슨 탈을 쓰고? 양자역학이라는 탈을 쓰고 막 올라와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임스 웹 망원경이 올라갔는데 이 평평론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경기 일으키겠지. 그렇지만 어쩌나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데 제임스 웹 망원경 올라가서 이거 라그랑주점 L3에 지금 자리를 딱 하고, 라그랑주점은 뭐냐 하면은 이게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상실되는 부분이야. 힘이 같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치는 힘이 같기 때문에 태양의 중력도 작용을 안 하고 지구의 중력도 작용을 안 하는 점을 이 서양의 프랑스인가 뭐 독일의 어떤 그 천문학자인가 하는 사람이 이걸 찾아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라그랑주점이라고 하는데, 요게 5개가 있어. 그 태양과 지구의 일직선상에 3개, 그 다음에 지구 옆으로 양옆으로 해서 그 공정궤도상에 지구 반대편에, 태양 반대편에 있는 그 라그랑주점, 고점 L3입니까? L3하고 각각 120도 각도를 이루면서 공정각도상에서 L4하고 L5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궤도상에 라그랑주점이 3개가 있고, 태양과 지구를 한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그걸 연장을 시키면은 태양 반대편으로 L3 라그랑주점 3가 있어요. 3번째 라그랑주점. 거기에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딱 올라가 있어. 왜 거기에 망원경들을 보내느냐? 태양빛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보다 더 우주를 정확하게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 부분을 딱 포착을 해가지고 이걸 확대를 딱 시켜봤어. 아이씨, 확대 시켜보니까 거기에 은하 2000개가 나오네. 그러면은 일미진중 함시방이란 말 맞잖아. 지금 보이기에 점처럼 보이는데 하나의 미진, 하나의 이 티끌처럼 보이는데, 그걸 확대해가지고 보니까 그게 은하 2000개가 들어있더라 이거지. 야, 이게 화엄경 만든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일체지자라고 불리는, 붓다라는 뜻이 일체지자잖아요. 샤카무니부는 그걸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점들을 다 알고 있다면은, 이건 이제 일반 이 제자들 대할 때하고 이제 이미 다 알아차린 제자들 대할 때하고 이 설법이 달랐다고 봐. 그 니까에도 아마 틀림없이 그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건데, 요 6세기 7세기, 그러니까 붓다 인멸 후 한 1200년경 1300년 좀 지났을 때, 요때 이 니까에를 편집한 사람들이 그 부분을 아마 제거를 했을 거라고 봐요. 삭제했을 거라고. 요걸 비유를 하자면은 성경에서 이 도마복음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 서너 개인가 뭐 4-5개인가 빼고 거의 사대복음에는 안 들어있거든요. 사대복음 편집자들이 그 부분을 다 걷어냈다고 봐야죠. 저는 일단 뭐 그렇게 봅니다. 그것처럼 이제 불경에서도 그런 그 중중무진한 법계의 그런 비밀들을 이야기를 했겠지만 알아듣는 사람도 잘 없고, 그러니까 니가야 부분에서 다 삭제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내피셜, 어디까지나 저의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불교적 과학이 맞지 과학적 불교는 아니다. 저는 이 미시세계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일단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거시세계를 다루는 천문학 부분에서도 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말았거나 14번 14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연기법이 굳이 12개이어야 하는가? 당근 아니지요. 필요에 따라서 개수를 조정하는 거지요. 지금 중생의 현실은 고인데 이것을 현재생, 과거생, 미래생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것이 설명하기가 쉽지요. 3세 양중 인과설, 그렇죠, 쉽죠.
저도 처음 들을 때 이거 뭐 그럴듯하더라고요. 부처님은 현상으로서 윤회는 인정하므로 그걸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설명하기에는 저런 12개가 그럴듯한 거지요. 꼭 12개여야 하는 건 당연히 아님이지요. 저는 뭐 이 12개 부처님이 이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참 이거 진짜 이거 보면은 좀 거시기해요. 좀 너무 이거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그리고 거기에 12개에 없어도 상관없는 부분 많아. 결국 뭐 압축딱 하면 무명, 노사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까? 무명 때문에 다 늙어 죽는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현상계에서는 뭐 노사하는 게 당연한 거고. 노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은 현상계 넘어 이제 본질계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생사가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생사는 없다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뭐 저의 내피셜 뭐 그렇습니다. 자 15번째 글입니다. 다시 한번 정견이란 쌍유타 니까야의 분석경과 까짜야나경에 의하면은 정견이란 사성제의 12연기를 바로 보는 것인데 그것은 집기 생성함으로 비무 생겨나기 때문에 비무다 이거죠. 멸 소멸함으로 비유 유가 아니다. 소멸하기도 사라지기 때문에 유 즉 있음이 아닌 비유가 된다. 그래서 비유 비무라고 바로 보는 것이 정견, 비유 비무로 보는 것은 중도로 보는 것. 그래서 정견, 바로 본다는 것은 중도로 보는 것이다 랍니다. 괄호 열고 다른 데서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반복 학습 괄호 닫고. 뭐 충분히 많이 설명하셨습니다. 한 10대 번 되나요? 좀 보태서 10번은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튼 많이 설명을 하셨고 요대로 따라가도 됩니다. 요대로 따라가도 되는데 이게 좀 그러죠. DDL님이 하신 것처럼 뭐 이게 비유 비무 중도다 뭐 이렇게 하면 또 중도에 뭔가 있는 줄 알고 중도에 매달린다니까. 그래서 이게 좀 저는 거시기하다라는 겁니다. 16번 이건원통 이거 능엄경 나오나 아마 그렇죠. 이건원통 무상무화로 해탈한다. 이거 뭐죠? 무상무화로 무상무화로 해탈한다. 징, 싱잉볼 이런 것을 딩 치면 소리가 저절로 들렸다가 사라지는데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데서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닌데 일어남으로 무화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과 무화임을 통찰하고 소리, 이건, 이식에 대해 염호, 이욕하며 해탈한다. 강한 윗바사나입니다. 예,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예, 뭐 이 조기불교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실 겁니다, 아마. 근데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능엄경 보면 또 이건 온통 다 나와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17번째 글 미세분자로 보인다. 사리불 존자에게서 일어났는데 윗바사나 수행을 하니 아주 미세한 것까지 보여 아주 작은 벌레 괄호 열고 세균 정도이겠지요. 괄호 닫고 까지 보여서 식사를 못하니 부처님이 그걸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괄호 열고 초점 강도를 낮추라는 거지요. 괄호 닫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 초능력인데 이때도 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리불 존자. 야. 근데 이게 제가 낙향하기 전에 그러니까 2011년 2012년 초겨울인가 아무튼 그때 이거 어느 스님한테서 들었는데 자기는 이거 다심통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여러분님 다심통 됩니까? 다심통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모릅니다. 자기가 다심통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 그 스님은 다심통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는 사람은 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 스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아니, 그 불편하게 그걸 왜 하시냐고. 다른 사람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그것도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소리가 들어올 건데, 그거 안 피곤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맞다고. 무지하게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막 들린답니다, 그게. 아무튼 뭐 그런 그 타심정 되는 분도 좀 만나봤습니다. 저는 이런 거 무지하게 싫어. 아니, 피곤해. 예. 아니, 편안하게 있다가 가야지. 남의 생각 들리고 뭐 남들이 못 보는 거 이런 거 보이고, 사람 눈은 그런 거 보면은 피곤해요. 이게 시력이 일반적으로 2.0이면은 좋다고 보잖아요. 뭐 몽골인들은 뭐 8.0까지 나온다 하지만은, 근데 그렇게 보면 눈 자체가 피곤함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초점이 살짝, 눈치 못 챌 정도로 살짝 흐려져 있는 거, 그걸 눈이 물리적으로는 가장 편안하게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안구만 생각한다면은 그 상태가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윗바사나 이거 해가지고 뭐 이게 조그마한 이런 게 뭐 보이고 하면은, 골치 아프죠. 뭐 밥에도 뭐 이런 게 뭐 시기도 기다니고 저 시기도 기다니고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게 밥 못 먹는 거지 뭐. 그 먹으면 살생인데, 일단 살생중재 금일첨에, 그리고 뭐 불살생 개울도 있잖아.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러니까 이거 저 뭡니까, 이거 자이나 교도들이 걸러 먹는 거야. 물도 걸러 먹는 거야. 7번이나 걸러 촘촘하게 짠 수건으로. 공기도 흡입할 때 마스크 쓰고 살았대요. 공기 속에 들어있는 산생명 죽일까봐.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 안 되는 거죠, 진짜. 뭐 용선 타야지, 그거 안 하려면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김영기혁 씨, 전 영영 박사, 전 땡땡 박사 누군지 압니다. 김영기혁 씨, 이건 누구지? 이런 분들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인지 일어나다고 하지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원문은 일어난다고 하지요, 혹은 일어났다고 하지요, 뭐 이렇게 되겠죠. 김영기혁 씨, 알겠다. 이 조기불교하는 김영기혁 씨, 알겠다, 누군지. 알겠습니다요. 예, 이런 분들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지. 근데 이제 제가 이분들 상호를 봤을 때는 이게 아니야. 일단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어두침침한 그런 스타일이면 이거 아닌 거야. 붓다는 좀 얼굴 표정이 밝고 명랑하고 유쾌하게 보였던 그런 분이라고 봐요. 말년에 그 샤카족이 그 코살라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된 유리왕자인가 그 인간이 그 사고를 쳐가지고 멸족됐죠. 그러면서 이 붓다가 하시는 말씀이, 내 머리에 불이 붙는 것처럼 아프다, 뭐 이런 뭐 말씀을 하셨어. 괴롭다고. 그 말년에 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런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아주 유쾌한 석가시 뭐 이렇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윗바사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뭐 이거 보면은 속으로 좀 웃기거든요. 이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라한상하고는 많이 달라. 예, 뭐 하여튼 뭐 근엄해. 일단은 근엄하고 뭐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표정이 얼굴에 있어. 근데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도 안 돼. 그걸 주장하는 게 어디야? 금강경이야, 금강경.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 뭔가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짜가다 이거지. 금강경 보세요, 그거 나와 있어. 뭔가를 얻었다는 그런 티를 팍팍 내면은 일단 그건 짜가. 이거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조인 오피셜. 야, 이거 바람에 자유항공님도 동의하실 것 같아. 아무튼 뭐 그렇고요. 요즘 한국에서도 김영기혁 씨, 전 땡땡 박사 이런 분들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고 하지요. 사마타 윗바사나를 맹렬히 하면 심내사와 외물의 구분이 안 되고 심 안으로 보는 것이 현실의 일로 보이고 심 안에서는 아주 미세한 찰나적 변화까지도 다 보이지요. 어떤 경우는 사마타에서
니미타를 심하게 잡거나 윗바사나를 심하게 보면 몸 안이 실제로 보는 줄 착시도하여 상상해놓고 실제로 보는 현상도 일어나지요. 상상과 저절로 떠오르는 영상은 구분되어야지요. 뭐 아무튼 저는 이런 거 좀 싫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몸 안에 내 몸 안에서 일어나온 혈액이 흘러가는 거 그걸 봐서 우쩌겠다는 건데 나 참 그래서 무상을 느낀다. 그래 좋아. 그 무상 느끼고 나서는 그 능력을 없애버려야지. 그 피곤하게 이거 보이면은 무지하게 피곤할 텐데. 그 고 아닙니까 고에서 탈출하려고 수행해놓고 결국은 또 고 상태가 되는 거야. 뺑뺑이. 아이고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18번 18번째 문장. LSD, DMN, TPN과 명상 참선 언제 기회되면 깊이 한번 다루기로 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 정신의식이 물질내와 독자성을 갖느냐, 또 출생 전에 영혼, 정신이 따로 있다가 사람 몸에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의식이 물질내와 다른 독자성을 갖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질내와 독자적으로 있다는 주장은 물질내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의식과 정신이 있다는 주장 내지 증거도 많고, 또 정신의식이 물질내에 직접적으로 1대1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어서 이 문제는 실로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뒤에 기회가 되면 깊이 한번 다루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예. 이 우리 바람의 금객님이 저보다 이쪽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LSD는 알겠는데 DMN, TPN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향정신성 약물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약간 남은 문장, 요 부분에 약간 남은 문장. 그리고 불교가 이런 과학적 발전에 얼마나 의존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땡땡땡 해놨습니다. 자 19번째 문장. 초기 불교 좌도밀교와 사단 칠정 논쟁 물음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성리학의 사단 칠정 논쟁에서 주기론의 기발 리성 1도설이 사람의 기본 욕구를 긍정하고 그 기반에서 적절히 통제하자는 것으로 초기밀교와 비슷한 입장이고 현대인에게 어울리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무튼 이거 이 유교하고도 살짝 이제 걸리네요. 겹쳐지네요. 이것도 다음에 한번 다루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 어쨌든 성리학도 불교 쪽을 특히 선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까 한번 다뤄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님 마지막으로 이제 자유한국님 댓글. 그러니까 바람의 금객님 댓글 부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아주 이제 길었지만은 끝이 났습니다. 큰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아. 자, 이 바람의 금객님은 이 간이한 이 말씀을 잘 하셔. 자유한국님은 그래서 바람의 금객님이 말씀하신 간단하고 쉬워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 적합한 내용이지 않을까. 이 자유한국님이 올리시는 이런 내용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의문들이 하나로 꿰어지는 소중한 본문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숭산스님 글에서 LSD라는 마약에 관한 언급이나 티베트 불교 성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요.
숭산 스님이 미국에서 포교 활동을 하실 당시에 이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힌두교의 지도자들이나 티베트의 람포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힌두교의 지도자들이나 티베시 람포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많은 윤리적 문제를 일으켰고 그러니까 티베트의 람포체들이 많네요. 힌두교의 지도자들이나 티베트의 람포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많은 윤리적 문제를 일으켰고 미국인들이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던 때가 맞을 것 같아요. 정견이 무엇이냐? 입자화된 세계와 안팎이 없는 심적 상태를 경험한 관찰지인가 하고 물음표를 하셨네요. 제 경험으로, 즉 이 자유항공님 경험으로 보면 이 상태에서 내가 도덕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거나 타인을 해치는 망상을 겪지 않았다는 사실, 즉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악업도 선업도 짓지 않았습니다. 즉 세상을 환상으로 보고 느끼는 정견으로는 깨달았다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환상으로 보고 느끼는 정견으로는 깨달았다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환상으로 보는 건 정견이 아니다, 뭐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8가지의 덕목이 모두 작용해야 합니다. 무색, 무취, 무성, 무미, 무촉, 무견해이었던 것입니다. 8가지 덕목이 모두 작용하기 힘듭니다. 이거 거의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거 아란이 되거나 아니면 붓다가 되거나 보살이 되거나 해야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사실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냥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8가지에서 다 떠나가지고 그냥 화두 들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봅니다. 이러니 색깔이나 형상에 얽매이지 않았고 어떤 악취에도 불편하지 않았고 어떤 굉음에도 고요했고 어떤 맛있는 음식도 즐겁거나 맛있다 느끼지 못하였고 말랑한 살결에도 유혹되지 않았고 내 견해를 일으킨 적도 없었어요. 제가 불경의 한 구절을 읽고 이 상태로 즉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 잘 안 돼. 이거 진짜 10년 한 사람도 10년 화두 든 사람도 이거 잘 안 돼. 제가 불경의, 그러니까 제가 자유항공님이 불경의 한 구절을 읽고 이 상태로 즉시 들어갔기 때문에 화두를 든 것과 제 상태가 같은 상태가 맞을 거라 늘 생각해 왔습니다.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분이 숭산스님은 연불로 견성했는데 왜 화두를 지도하느냐라는 비판을 한 영상인지 글을 보고 웃은 적이 있어요. 대성이든 소성이든 어떤 수행법이든 때가 되어 아니비설신이가 열렸으면 이는 산꼭대기 근처에 다 올라갔다고 봅니다. 산꼭대기 근처에서 보면 올라오는 다양한 루트들이 대충은 보이지요. 그래서 어떤 루트를 통해 올라왔든 간에 산 정상 부근에서 보는 풍경은 같고 다른 길들도 정상 부근에 오는 과정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인데 이 초기불교 하는 분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해. 자기가 올라온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인정을 안 한다니까. 제가 산 정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점은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지우지 못한 범부중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범부중생 좋습니다. 자, 다음 꼭지. 예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당시에 몰랐는데 나중에 들으니 문상객 중에 대구 서문시장의 상인들이 그리 많았다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한때 서문시장에서 장사를 하실 때 이웃들이라고 하더군요. 고아한 척 하시는 분들이 시정잡배라고 비유를 들 때가 많은데 저는 그럴 때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배운 게 적고 세상살이에 대한 안목이 크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어리가 있고 인정이 있고 나와 타인을 가르는 못된 기질이 적습니다. 작금의 여야 정치인들을 보면 오히려 배우고 잘 먹고 잘 입는 그들이 시정잡배로 보입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잔인한 일들과 한국의 정치인들을 보면서 역사 이래 바뀐 것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군요. 그래서 이게 참 원효 대사가 이 시장으로 나가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걸 외친 그 심정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순수성은 그냥 이 낮은 데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순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인정적인 측면에서 좀 뭐 높은 쪽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기득권 계층, 뭐 조국시 표현대로라면은 용족들, 뭐 봉황족,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 계산할 게 많죠, 그죠? 계산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순수할 수가 없어. 이게 안 돼. 이게 도하고는 멀어지는 겁니다. 도하고 가까워지려면은 깨하고 가까워지려면 순수해야 되는데 순수성이 일단은 그 사람들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안 되는 거죠. 목적지가 딱 이게 정해져 있잖아. 뭐 지위, 명예, 돈, 뭐 권력, 뭐 이런 거죠. 다 그 사람들은 목적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해가 되면 전부 제거돼야 돼. 예. 그리고 자기 뜻에 반하면 다 시정잡배야. 그런 거죠. 예, 이분들은 유마경을 봐야 돼. 유마경을 봐야 돼. 유마경을 봐야 정신을 차릴 똥 말똥. 뭐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뭐 이 자유한국님은 교리 뭐 이런 부분을 따라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또 설법을 하시죠. 그래서 이분은 보면은 이거 당나라 때 선사 분위기가 아주 많이 나. 경덕 전등록에 들어있는 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 그 자유한국님하고는 한 일주일 벌써 됐나 통화를 좀 오래 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이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초기불교 하는 사람들이 바람의 금객님 수준 정도의 이 인식이 된다면은, 불교에 대한 그런 인식 수준이 된다면은 제가 이런 차 한 잔에 도론도담 코너 같은 이런 걸 안 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은 오픈마인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초기불교 하는 사람들은 오픈마인드 못해, 안 해.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면 은근히 이 대성이나 선불교를 멸시하고 폄훼하는 그런 그 은행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 꽤 있어. 예. 이게 좀 잣대가 이중적이죠. 그 대성의 어떤 혹은 선불교의 스님들 절 뭐 이런데 의존에 있으면서도 거기 뭐 강연 나가고 기고하고 뭐 또 뭐 그런 쪽 동국대학교도 뭐 선종인 조계종이 세운 대학이잖아. 그런 데서 뭐 교편 잡고 뭐 또 위덕대도 마찬가지고 저기 또 금강대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런 데 가서 대성불교의 거늘이잖아. 거기서 다 활동하면서 은근히 뭐 알게 모르게 돌려까기, 옆으로 까기, 뭐 기타 등등 하면서 이 대성불교 까고 있죠. 선불교 까고 있죠. 그게 이중적이야. 그래서 이 사람도 싫어해. 순수하지 못한 거지.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잡배 취급하는 거지. 시정잡배 취급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이거 상종 불가 종자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일단 접촉을 안 해. 그래 마음이 편해. 예. 서로 마음이 편한 거지. 예. 비싼 밥 먹고, 예. 서로 불편하게 지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저는 그쪽하고는 접촉을 안 하거든요. 이제 한 수십 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딱 보면 알아. 안 해. 아예. 근데 이 유튜버를 열어서 이 우리 헤어롬님이 하시는 유튜브에 이제 문간방에 살면서, 예, 문간방 하나 얻어가지고 차 한잔 도론도돔 하면서 요걸 딱 이렇게
이 자유한국님하고 이 바람의 건경님, DDL님 뭐 이런 분들 접촉을 해보니까 일단은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예. 일단 마인드 오픈돼 있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불교는 일단 그렇게 돼야만이 이게 이 올바른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뒤에 비하인드에 숨겨놓은 생각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중적 내지 삼중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다 행세를 해. 돈, 지위, 권력, 명예 뭐 다 이런 거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 걸 얻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것도 제가 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람의 검객님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이 불교 교학에 접근을 한다 라면은 저는 이제 걱정은 안 한다. 그리고 이 자유한국님은 이 당나라 때 선사 같은 이런 분위기를 받는다. 뭐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학을 가지고 한 분은 교학을 가지고 고구정령하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자비심을 가지고 계속 올리시는 거야. 저는 좀 한편으로는 죄송스럽죠. 야, 이거 곤대 진짜. 타이핑하는 것도 곤대. 분량이 엄청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탕만 뭐 저뿐만이 아니라 또 영상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읽어보시겠죠. 그런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뭐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해와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그 자유한국님은 순간적으로 탁탁 찌르는데 폐부를 찔러, 핵심을 찔러. 근데 여기 말고 도론도담에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 제가 찾아서 복사해 올 거거든요. 거기 멋진 문장이 딱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해필 뭐 거기 올리셨는지 몰라. 아무튼 그대로 두시면은 제가 가서 찾아가지고 요번 꼭지가 아니고 다음 혹은 다다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두 분께 드리고 DDL님도 마찬가지입니다. DDL님께도 드리고 또 이렇게 제가 이 황제라는 이 제목을 적고 올린 요 부분에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갔죠. 니까야 교리 체계에 대해서 왜 거품을 무는가 첫 번째 영상 거기서 딱 이렇게 발췌해온 댓글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끝났습니다. 1시간 지금 13분 다 돼가고 있는데 일단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가 더 남았어요. 두 개가 이만한 분량을, 하나는 또 이만한 분량을 가지고 또 하나는 좀 적고 그런데 내일 시도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내일 또 이 니까야 이 뭡니까 이거 쌍유타 니까야 그 책을 제가 반납을 안 했습니다. 왜 반납을 안 했느냐? 우리 자유한국님이 불 꺼주세요. 자유한국님이 그 통화를 왜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주셨냐 하면은 그 책 반납해가지고 또 이제 기일을 일주일 어겼으니까 보름 뒤에 또 책 빌리고 그 복잡하고 번거로운 그런 짓 하지 말고 있잖아. 그냥 책 사 하고 또 책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또 보내주셔서 그거 조금 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지금 제가 지지난번입니까? 하여튼 그때 앞서서 이렇게 나온 영상들에 보여드린 그런 빨간 하드카바로 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 교보문고에 들어가니까 그게 없고 통으로 되어서 2800페이지인가 되는 한 권짜리 23만원인가 26만원인가 되는 그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성정 간행협회 여기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옛날에 나온 이거 낫권으로 이렇게 열몇 권 되어 있는 이 책이 없느냐 해서 그게 있다면 그걸 구입할 생각이거든요. 왜냐? 쌍유타 니까야 이 부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2800페이지인가 되는 그거를 제가 계속 들고 다니려면 그 무거워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해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부분 이렇게
그 해당되는 부분만 들고 나오면 되니까 좀 가볍죠. 그래서 이제 꾀를 한번 부려보려고 지금 책을 반납은 안 하고 기왕 책을 살 거면은 아니 뭐 이 보름 만에 반납하나 한 달 만에 반납하나 쌍요타 니까에는 이제 빌릴 일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냥 뭐 빠이빠이 하는 생각하고 갖고 있다가 요번 이거 촬영할 때까지 그냥 고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4권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뭐 불교 교리에 관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좀 얇은 그 책인데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전재성 박사님이 낸 게 있더라고요. 거기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 있는데 아무튼 뭐 내일 한번 쌍유타니까야 그 본문들을 읽으면서 한번 진행해 보는 그런 걸 한 2꼭지 내지 3꼭지 이렇게 하고 또 요번에 이제 이거 댓글에서 이렇게 정리해 온 거 요거까지 하고 하면은 한 4꼭지나 5꼭지 될라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되는 데까지 하고 밀리면은 또 보름 뒤에 또 다시 하고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영상이 제작이 되는 게 보름 텀으로 제작이 되는 거거든요. 보름 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이제 몰아서 하루나 이틀에 걸쳐서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점을 일단은 말씀드려 봅니다. 자, 1시간 16분, 1시간 16분 23초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각은 9시 39분입니다. 저도 이제 집으로 가야 됩니다. 해운대에서 영도 가면은 한 3-40분 잡아야 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긴 영상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바람의 금객님, 자유한국님, DDL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